대승정정분에서 말하는 사상에서 지금 아인중생 수자상으로 번역했는 거는 산진화를 번역한 거예요. 무주분에서 무주상 보시의 상은 니미따예요. 열이실견분에서 신상을 낙샤나예요. 그런데 요거를 포마라지파는 똑같이 서로상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구분이 안 돼. 근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 하면 여기서 원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 태난습파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이 생각이 있건 없건 모든 중생을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열반에 들게 하였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데 이와 같이 하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했으나 실제로는 열반을 얻은 중생은 아무도 없다. 왜냐? 보살에게 아상부터 시작해서 아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모든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했는데 어떻게 열반에 들기라 하냐 하면 자, 열반에 들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열반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강경의 답은 아상 때문이에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못해. 그럼 열반에 드는 것은 어떻게 열반에 드냐 하면은 나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만 알면 생사와 열반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생사하고 열반이라는 말이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사가 있다라는 관념이 결국은 아상에서부터 비롯이 돼요.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게 있다. 그 주어가 나란 말이에요. 나. 모든 게 나로부터 비롯돼. 그냥 모든 게 내 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반은 생사를 벗어나서 따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 열반이 아니고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잘못된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일체 중생들에게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착각임을 깨우쳐 주는 것이 열반의 길로 안내하는 게 그걸 깨우쳐 주는 게 중생을 제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게 전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도 없고 형상도 없고 생각이 없는 것들 존재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 이 사람들을 중생에 들게 열반에 들게 하겠다니. 생각이 있어야 이 생각을 없앨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들을 깨우치거나 말거나 원래 있는 그대로 보면은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원래 모든 중생은 어디에 구속된 바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냥 열반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자체로 그냥 열반이에요. 원래 알거나 모르거나. 아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라는 건 실제는 없는데, 자,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실제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상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들이 아상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본래 뭐예요? 그거는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래 모든 중생이 열반의 상태야, 원래가. 이 세상의 모두가. 그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는 산대로 그냥 있고 물은 물대로 그냥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 부여를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을 어디다가 상을 세워요? 나한테서 뿐만이 아니라 나하고 뭘 구분해? 나와 너 혹은 나와 대상을 구분해서 내가 모든 대상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뭐 자연이든 자연물의 대상이든 벌레든 뭐 바위든 나무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미 부여하는 것이 그게 언어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언어 개념, 심지어 이제 대승불교에서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 설명했던 이제 대승불교 그 무아윤회 논쟁을 하면서
일부 학자들이 이 객관세계의 인과법칙을 그 인연법으로 설명하려는 거 이게 뭐 잘못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런 바깥에 그런 객관세계에 대해서 자기 상을 내세운 것에 불과해요. 그것도 무슨 상을 내세우든 어떤 이론을 내세우든 그러니까 그 상은 뭐예요? 결국은 객관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기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바깥 세계가 뭐 뉴턴의 법칙을 가지고 오든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오든 그 이론을 주장하는 내가 있어. 거기에는 모든 이론에는 연구자가 있고 관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상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어떤 식으로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든 누구의 이론이든 거기에는 객관세계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상이. 이거는 그러니까 상일 뿐이지 그건 실제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표현해서 다르게 무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상을 이해하는 방법은 일체 모든 유의는 조작적인데 조작이 뭐냐?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의미 부여한 게 그게 유의예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라는 말에 벌써 뭐가 들어가요? 내 생각이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됐든 바깥의 대상이 남이 됐든 객관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해요? 언어를 가지고 개념 규정을 하는 거.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perception이에요. 우리가 대상세계를 자기를 인식하든 남을 인식하든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게 상이에요. 그 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아무리 뭐 물리학을 공부를 하든 뭐 생물학을 유전공학을 공부하든 그 생각을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개념을 통해서 퍼셉션한 전문 지식일 뿐이에요. 전문 지식이든 상식이든. 그것을 실체시하는 일체가 상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알거나 모르거나 무식하거나 박사학위에 있거나 말거나 그런 상을 가지면은 그건 전부 다 가짜고 그건 실체가 아니고 그건 쓰리고 이론일 뿐이고 원래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래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일체 중생은 원래가 열반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는 열반하고 관계없이 열반을 향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야 될 데가 없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깨치고 보면 이 자리가 그냥 그 자리라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요거를 이해하면 이제 결론이 끝났는데 상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거는 번역을 이제 네 사람이 번역을 또 이렇게 해요. 산스크리트에서 상하고 상이 지금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구마라집바의 책이 문제가 뭐냐 하면 범어 원문의 상으로 번역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니미따가 있고 락샤나가 있고 산제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스크리트의 이 세 가지가 구마라집바는 거의 구분을 안 하고 전부 상으로 번역을 다 해버렸어. 서로 상자로 번역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락샤나는 신자를 붙였는데 현장은 요거로 구분을 했어요. 리미따하고 락샤나하고 산즈냐는 똑같이 한문으로 구마라집바는 서로 상자를 썼고 신상상 서로 상자 이렇게 썼는데 현장은 리미따는 상으로 이제 모양 상자 서로 상자를 썼고 락샤나는 제상으로 번역을 하고 산즈냐는 생각할 상자 생각 상자 그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꼰째하고 레드 파인을 한번 잘 보시면 리미따는 사인이나 오브젝트 대상이 있는 어떤 겉으로 드러난 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락샤나는 막스로 했고 이쪽에 레드 파인은 어트리뷰트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산제냐에 대해서는 노션이나 퍼셉션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콘제 용어를 보든 레드 파인의 용어를 보든 이 의미가 구분이 됩니까?
사인하고 막스하고 노션, 오브젝트, 어트리뷰트하고 퍼셉션. 어느 정도 번역이 돼요? 구분이 돼요? 그럼 잘 안 되죠, 영어로 봐도. 근데 레드파이는 사인하고 마크하고 뭐가 달라요? 콘체 번역은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노션은 확실히 다르죠. 퍼셉션하고 노션은 비슷하게 이게 관념적인 거라는 거고, 앞에 사인하고 막스, 오브젝트나 어트리뷰트는 분명히 객관적인 어떤 외부 대상에 대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건 영어로도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원문을 조금 더 요거를 봐야 이제 사상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할 거지만, 대승정정분에서 말하는 사상에서 지금 아인중상 수자상으로 번역했는 거는 산진화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열이실견분 제4 묘주 무주분에서 무주상 보시의 상은 니미따예요. 열이실견분에서 신상은 락샤나예요. 그런데 요거를 고마라집바는 똑같이 서로상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돼. 근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왜 구분을 해야 되냐 하면, 니미따가 뭔 뜻이냐 하면은요, 그 밑에 설명부터 먼저 보세요. 겉모양이에요. 겉모양. 외관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러니까 겉모양이 고정된 것만을 니미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행동.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누구에게 뭘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시함에 돈을 넣고 뭐 쌀을 가지고 갖다 놓든 이 보시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다 니미따예요. 겉모양이나 모습. 그 다음에 결정된 크기나 모양을 가진 것, 감각과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걸 니미따라고 해요. 니미따. 그 다음에 락샤나는 뭐냐면 특정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양이니까 이게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면 부처님은 32 종호와 뭐 32상과 80 종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일반인하고 구분되는 특별한 어떤 신체의 모양, 이거를 특별한 모양을 신상이라고 그래. 이거를 특상이라고 이제 또 번역을 하기도 하죠. 이게 락샤나고요. 산진화는 뭐냐 하면은 특정한 현상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고작용이 산진화예요. 그러니까 관념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 인식작용 혹은 관념. 그러니까 서로 상자로 구분을 하면 안 되고 한자로 사상을 쓸 때는 이 현장의 이 번역이 더 원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현장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니미따하고 산진화를 현장은 분명히 구분해요. 구분을 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안이비 설신이의 대상인 색송량 미촉법은 이게 대상이니까 니미따예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 겉모양으로 행동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제 말소리 듣기죠? 내 말소리 톤이 내 목소리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나운서 소리 같다 그러고 오늘은 감기가 좀 들었다 그러고 이러한 톤은 소리로서 니미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음성을 듣고 구분하잖아요. 이게 누구 목소리다 누구 목소리다. 이런 건 니미따예요 전부. 니미따인데 근데 제 목소리를 듣고 야 김재범이 저 목소리는 너무 좋아. 목소리가 듣기 좋고 감미로워 할 때 감미로운 소리라고 자기가 의미부여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돼요? 니미따에 대한 산진화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저 목소리가 좋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목소리는 니미따인데 좋아, 내가 좋아하는 소리야 라고 하면은 산진화가 돼. 니미따가. 니미따에 대한 산진화예요.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냄새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음식이 좋아.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그건 니미따지. 근데 내가 무지 좋아하는 음식이야 했을 때는 산야가 들어가는 거야, 거기. 난 이건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야 했을 때 좋다, 싫다 하는 건 산야야. 근데 음식은 그냥 음식이야. 그거는 니미따야. 근데 이 두 개를 똑같은 상으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산은 산, 물은 물인데 산하고 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니미따인데 나는 산이 좋아, 나는 물이 좋아 이러면은 그건 산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색성형 미촉법 그 대상은 그냥 상일 뿐이야. 그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니미따예요. 그런데 이 안이비 설신이의 작용을 분별하는 마음을 내면 이게 뭐가 돼요?
그 밑에 나오죠. 그게 상인 거예요.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안비실신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게 산진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거는 니미따예요, 산진화예요. 니미따를 어떻게 버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하는 대상이 구분을 해야지. 제대로 밝게 분별해야지, 그거는.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좋아하는 거는 된장을 좋아하든 똥을 좋아하든 지 맘이지. 똥강아지는 똥을 좋아하지 않아, 된장보다. 그러니까 똥을 좋아하는 똥강아지는 똥에 대한 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진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똥에 대한 더러운 산진화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똥은 그냥 똥일 때는 니밌다고, 아이 더러워 냄새나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그건 산진화예요. 아 이거 맛있는 냄새야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도 산진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거는 뭐예요? 그래서 분별심 내지 마라는 건 산진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니미따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색성량 미초법을 헷갈리면 안 되지. 그럼 못 살아요. 밝게 제대로 구분해야지. 아니, 운전하고 가는데 신호등을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구분 못하고 분별심 내지 말고 빨간불인데 그냥 가 이러면 돼요? 분별해야 돼. 그런 거는 밝게 제대로 분별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심 내지 마라 하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니미따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나의 산진화일 뿐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밑에 예를 들면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처신해야지. 그래야 여자지. 그래야 남자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세 개가 다 들어간 거예요. 남자 여자에 대한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안에 대한 대상인 색일 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건 니미따인데 여자다워야지 남자다워야지 라고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상상을 그리고 있잖아. 그게 락샤나예요. 그리고 그건 락샤나. 여자답게 남자답게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모습을 그리면은 그 특별한 모습이 신상이 이게 락샤나가 되는 거고, 그 특수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락샤나가 되는, 저게 산진화가 되는 거예요.